안녕하세요. 돈이 되는 비법 꿀단지 아나운서 윤영미입니다. 자, 국제화, 개방화, 인터넷의 발달 속에서 이 무한 경쟁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는 조건은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제21세기 새로운 경영 화두는 3C, 그러니까 알파벳 C가 3개란 그런 뜻이죠. 즉 커스터머, 고객 만족, 컴페티션, 무한 경쟁, 체인지, 끊임없는 혁신,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전통시장도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러한 변화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주제는 고객이 원하는 전통시장과 의식 혁신인데요. 오늘 함께해 주실 분은 MI 전략연구소 김용한 박사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우선 전통시장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소비자 위주로의 경영 전략을 세워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높은데 많은 기업과 전통시장을 컨설팅 하시면서 주로 어떤 부분을 강조하고 계십니까? 예,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부분은 고객의 눈으로 내 시장과 내 점포를 바라보는 관점의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네. 왜냐하면은 고객의 관점으로 바라보지 않고 그러니까 판매자나 시장의 관점에서 바라보면은 문제를 볼 수가 없고 문제를 볼 수가 없다면은 결국은 개선하기도 어려운 부분이 되겠죠. 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제 관점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과거에는 뭐 싸고 질 좋은 그런 물건을 사기 위해서 전통 시장을 찾았지만 요즘은 싸고 좋은 물건은 뭐 기본이고 그 밖에 고객들이 원하고 있는 것들도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대형 백화점이나 마트가 생기면서 소비자들의 눈높이도 왜냐하면 많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높아지고 있죠. 네. 그런 면에서 보면은 사실은 우리 전통시장에 가야 될 부분들이 이와 같은 서비스를 개선하는 부분은 당연히 쫓아가야 될 부분이라고 보여지고요. 근데 그 외에도 그렇죠. 대형마트가 조금 취약한 부분들이 있죠. 생선을 구워준다든지 네. 나물을 삶아서 판다든지.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서비스라는 거는 그냥 인사를 잘하고 친절한 게 아니고 네. 고객의 불편과 문제를 해결해 주는 방식으로 가는 게 지금의 트렌드가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자, 차별화된 아이템으로 전통시장이 부자가 된 곳이 있습니다. 자, 이 시장이 부자가 된 비법 바로 이 꿀단지 안에 있거든요. 짜자잔. 예, 열어볼까요? 예. 이게 이게 비법이고. 뭘까요? 네. 김치네요. 그렇죠. 예. 소포장된 김치인데요. 김치를 통해서 우리가 시장을 턱한 시장의 아마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 시장이 부자가 된 비법 영상을 통해서 함께 확인해 보시죠. 산과 바다 그리고 도시가 공존하는 부산. 이곳은 수영구에 위치한 망미중앙시장입니다. 1980년대에 형성된 이곳은 30여 년 전 절임 배추를 대량으로 유통하며 입소문을 탔고 그 결과 2016년 중소기업청 골목형 시장 육성 사업에 선정되며 김치 특화 시장으로 거듭났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소규모로 상인분들이 절임을 했는데 절임 배추였는데 절임의 그 노하우가 굉장히 입소문이 타고 그래서 절임 배추와 김치를 활성화시키고 특화 사업으로 특화 시장으로 지금 이제 발돋움을 하고 있습니다. 김치 특화 시장답게 절임 배추부터 부추김치, 총각김치, 배추김치 등 다양한 종류의 김치들이 판매되고 있었습니다. 저녁에 바로 넣어야 돼요. 이 시장에 김치 맛있어요. 자주 사 먹습니다. 평일 낮 시간대임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김치를 사려는 주부들로 붐볐는데요. 오늘은 이제 배추김치하고 파김치하고 요즘에는 여름이니까 시원하게 먹을 수 있는 열무가 제일 많이 나갑니다. 김치 외에도 시선을 사로잡는 시설이 있었는데요. 바로 이것은 아삭김치 북카페. 김치와 관련된 200건이 넘는 장소를 갖추고 있어 작은 김치도서관을 연상케 합니다. 김치에 관련된 서적이 한 200여 권, 전국에서 최고 많은 종류의 김치에 관련된 서적이 구비되어 있고요. 손님들이 서적을 통해서 또 김치에 대한 많은 정보를 얻게 하게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북카페에서는 김치와 관련된 다양한 행사도 함께 진행되고 있었는데요.
제작진이 도착한 날도 김치를 버무리는 손길이 바빠 보였습니다. 더운데 할머니들 왔다 갔다 움직이려면 힘드니까 입맛도 없고 그럴까 봐 해서 물김치를 담아갖고 그냥 주려고 그렇게 이 판에. 김치 특성화 시장답게 매년 지역 어르신들에게 무료로 김치를 나눠드린다고 합니다. 물이 왜 안 나오는데? 좋아요. 간이 맞아요. 보기만 해도 시원해 보이는 물김치. 주는 사람도 기분 좋고 받는 사람도 기분 좋고. 저분에 담았으니까 여러분 맛있게 드세요. 물김치 내나 열무김치 가가지고 아마 좋대요. 망미중앙시장은 부산에서 처음으로 에코포인트 시스템을 도입한 곳이기도 한데요. 단말기에 카드를 찍으면 물건을 사지 않아도 포인트가 쌓인다고 합니다. 안 좋으면 올 수 있겠습니까? 너무 잘해놓고 깔끔하면서 손님들한테도 친절하고 첫째 그래서 더 자주 찾게 돼요. 김치 특화 시장으로 대형마트 백화점과의 무한 경쟁에서 살아남은 망미중앙시장. 앞으로의 행보도 기대됩니다. 자, 김치 특성화 시장이란 것이 굉장히 저는 좀 놀라운데요. 정부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1시장 1특화 상품을 지원하는 골목행시장 사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했습니다. 네. 그 중에 망미중앙시장이 갖고 있는 강점이 뭔가에 대해서 연구해 본 결과 예전에 망미중앙시장이 60년대부터 시작한 것 중에 절인 배추, 절이는 배추. 그렇죠. 절이는 과정을 소비자가 하는 게 아니고 시장이 담당해서 김치를 파는 행태로 알려지게 됐다고 그럽니다. 예, 그래서 이런 강점을 갖다가 좀 살려볼 수 없을까 하고 김치 특화 시장으로 절인 배추와 어린이들을 위한 김치를 갖다가 개발해서 특화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삭 브랜드는 물론이고 마스코트 제작까지 김치 관련 제품들을 판매하는데 굉장히 좀 색다른 노력들을 기울인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단순하게 새로운 김치 상품만 만들어서 소비자들한테 쉽게 다가가기는 쉽지 않죠. 네.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망미중앙시장은 어린이들이 좀 더 김치를 친근하게 대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의 지역의 어떤 자부심을 갖도록 그래서 김치나 무에서 따온 치치와 무무라는 이름을 붙여서 예. 좀 더 아이들이 친근하게 김치를 갖다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한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뭐 김치 종합 세트 이런 것도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을 위한 김치도 있지만은 가정에서 김치를 여러 가지 세트를 구매해서 한 번에 여러 가지 김치를 맛볼 수 있도록 만든 사례라고 보겠습니다. 과자 종합 세트. 예. 그러니까 옛날에 인기였는데 그렇습니다. 비슷하네요. 그러니까 김치 제품 판매에 그치지 않고 상인들 스스로 시장 손님들하고 소통을 위해서 김치 북카페를 열었다고요? 예. 이거 무슨 얘기인가요? 아무래도 김치에 대해서 그냥 상품만 팔게 되면은 지역 주민이나 아이들이 김치에 대해서 친근하거나 이해도를 높이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지역의 일종의 커뮤니티 기능을 할 수 있는 네. 북카페를 만들어서 그 김치에 대한 역사나 김치에 대한 종류나 김치를 좀 더 쉽게 이해하고 친근해질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한 것이죠. 그런 공간을 통해서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고 교류하는 지역의 커뮤니티 기능을 카페가 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이라고 보겠습니다. 네. 거기는 김치에 관련된 책이 좀 더 많이 있겠죠.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뭐 일반적인 책들도 네. 있습니다만은 네. 좀 아이들이 김치에 대해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이런 책들이 많이 구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어떤 무한 경쟁 속에서 돌파구를 찾기 위한 특화 상품을 개발한다고 그래서 뭐 다 성공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실패 사례도 있겠죠.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 실패 사례가 가장 크게 나오는 경우는 파는 상인을 고려하지 않고 만든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상품을 만들었는데 이 상품을 판매하는 점포나 상인이 없다면은 소비자가 구매할 수가 없겠죠. 그렇죠. 근데 문제는 기존에 있는 상인들은 이미 기존에 자기 상품이나 자기 품목들이 있는데 이 품목들하고 전혀 다른 걸 팔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 기존의 실패 사례는 새로운 상품을 개발해서 판매자를 찾지 못한 경우가 되겠고요. 앞에 망미중앙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미 기존의 점포나 상인들이 김치를 팔고 있었죠. 네. 그러니까 이 파는 김치들을 좀 더 현대화되고 지금 고객에 맞도록
새롭게 개발하고 또 상인들도 기존 상품에다가 새로운 상품을 갖다가 추가해서 부가가치를 올리는 이런 행태에 있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전통시장의 그 특화 상품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주의를 기울여야 될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예, 사실은 시장 그 상품을 개발하는 단계에서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부분들은 이 상품을 누구에게 팔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답니다. 예를 들면은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기존 고객을 좀 더 이탈하지 않고 잡아두고자 하는 부분이 있을 거고, 또 하나의 경우에는 새로운 젊은 고객이나 새로운 관광객을 유입하기 위한 부분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고려해서 그 고객이 정해지면은 그 고객들한테 이 상품 개발을 통해서 어떤 가치나 혜택을 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사전에 충분히 준비하고 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찾아가는 고객 서비스로 고객들을 만족시키는 시장이 있다 그래서 저희 팀이 찾아가 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이곳은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망원시장. 찌는 듯한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망원시장을 찾았는데요.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대부분 시장들은 낙후돼 있어가지고 널브러져 있다거나 그런 딱 느낌이 드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되게 칸도 잘 돼 있고 사람 돌아다니시는 공간도 넓어서 이렇게 부스 와서 사서 먹고, 아니 서 있어서 먹고 다른 거 넘겨다니기 쉬워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평화로운 시장과는 달리 고객센터에는 전화벨 소리가 끊이질 않는데요. 대체 무슨 문제라도 있는 걸까요? 저희 망원시장에는 일반 전통시장에서 시행하지 않는 장보기 대행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요. 차별화된 그런 맞춤형 서비스를 시행함으로써 더 많은 고객분들이 전통시장을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침이었죠. 망원시장의 장보기 서비스는 맞벌이 부부나 임산부, 노약자 등 직접 장을 보기 힘든 고객을 대상으로 대신 장을 봐서 배송해주는 고객 서비스인데요. 단골 가게가 있다면 장보기 도우미가 대신 흥정도 해주고 덤까지 챙겨준다고 하니 이보다 친절한 고객 서비스가 또 있을까요? 게다가 현관문 바로 앞까지 배달해주니 대형마트 못지않은 편리함을 전통시장을 통해 누릴 수 있습니다. 그 장보기 서비스 배달 왔습니다. 복숭아하고 상추하고. 네네네. 맞습니다. 네, 예, 더운데 조심하세요. 배송 서비스가 있다라서 한번 제가 이용해봤거든요. 근데 직접 제가 사는 거 이상으로 좋은 상품을 골라가지고 배송을 잘 해주셔서 지금은 믿고 사고 있어요. 이제는 뭐 대형마트 안 가고 항상 우리 시장, 가까운 시장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직접 눈으로 보면서 물건을 고르고 싶어도 집까지 들고 가기 무거워 걱정이었다면 망원시장의 배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중량에 따라 배송비가 다르기 때문에 무게를 잰 뒤 배송지를 적어 신청하면 됩니다. 물건을 많이 사다 보면 무게가 많이 느는데 여기는 무게 신경 없이 배송을 해주기 때문에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이용하는 편이에요. 망원시장의 친절한 고객 서비스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기업과 단체의 다가회, 야유회 등 각종 행사 맞춤형 대행 서비스인 걱정 마요 김대리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족발 살 발라주기라든가 과일 씻어주는 것 같은 그런 서비스를 평일 아침 10시부터 저녁 6시까지 운영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고객들이 요구하는 시간에 맞출 수 있도록 하고 있고 3시간 이내에 배송이 완료가 되고요. 장보기 직원과 배송 직원, 그다음에 장보기 콜센터 직원이 한꺼번에 같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고객 서비스로 더욱 편리해진 망원시장. 그 변화가 반갑습니다. 배달 서비스 대형마트, 뭐 백화점 이런 데서나 하는 줄 알았거든요. 예. 근데 이렇게 배달 가능한 그 전통 시장들이 속속 늘고 있다고요.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에요. 예. 시장 가면 이렇게 짐 드는 게 굉장히 그렇습니다. 저희 여성으로서는 힘들거든요. 결국은 공급자 중심이 아니고 소비자들이 좀 더 편리하게 전통시장을 이용하고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부분들을 정부나 지자체가 지원하고 있고요. 여기에 한 걸음 더 나아가지고
시장 스스로 상인들이 이런 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경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부천의 상동시장 같은 경우에 2016년도에 이런 카트를 갖다가 한 80대 정도를 시장에 도입해서 직접적으로 카트를 밀고 소비자들이 여러 상품들을 구매해서 본인들이 이렇게 차에 싣고 갈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그냥 뭐 배달만 그러니까 해주는 게 아니라 기업이나 단체의 경우에 고객 맞춤 장보기 서비스. 그러니까 이게 이름이 재밌어요. 걱정 마요 김대리 서비스. 걱정 마요 김대리 서비스. 이 걱정 마요 김대리 서비스는 어떤 부분에 착안한 거냐 하면은 시장 상권 내에 있는 기업이 다가회나 야유회나 이럴 때 대량으로 물건을 구매하게 되죠. 근데 사실 이 물건을 구매하는 담당자가 통상적으로 대리급이란데 착안을 하고 그래서 걱정 마요 김대리가 이 구매 담당자의 걱정을 덜어주는 서비스로 아무래도 반응들이 매우 좋은 거라고 보겠습니다. 걱정 마요 영미 씨 이런 건 없을까요 좀? 최근에 나온 것 중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걱정 마요 괜찮아요 이런 행태로. 그러니까 이 시리즈로 고객들이 요구사항에 대해서 예를 들면 우리가 배송 상품 중에 장보기 서비스 중에 팔을 씻어달라든지 쪽발을 살만 발라서 해달라든지 또 과일을 씻어달라든지 하는 고객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해서 장보기 서비스를 해주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생선만 이렇게 손질하고 이런 정도가 이제 아니라 그렇습니다. 수박 잘라서 보내준다는 얘기 제가 처음 들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망원시장 외에 이런 배송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그런 시장들이 과거에 비해서 점차 이렇게 늘고 있는 추세겠죠?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소비자들의 이제 서비스에 대한 요구사항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 보면은 정부나 지자체에서도 이런 서비스들을 늘리기 위해서 지원 정책을 확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서울시의 경우에는 한 21개 정도 시장이 이런 지원의 혜택을 받고 있고요. 현재는 망원시장과 그 외에 뚝도시장, 그다음에 강진구의 중곡 제1골목시장, 그 외에 양천구 목삼동시장, 그리고 까납구에 있는 신사시장 등 한 5개 정도가 장보기 대행 서비스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장보기 또 배송 서비스가 확대가 되면 좋은데 또 아직까지 고객들이 잘 모르는 경우도 많고 이게 이렇게 빠르게 확산이 안 되는 이유는 뭘까요? 사실은 가장 큰 이유는 비용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 장보기나 배송을 하기 위해서는 사람을 투입해야 되고요. 물론 장비도 필요하지만 차량이나 사람이 투입되어야 되는 게 문제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정부가 지원하는 거는 일정 숫자가 정해져 있고요. 상인들이 자체적으로 비용을 부담하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문제가 존재하죠. 또 한다 하더라도 그 규모가 모든 걸 다 배달해주는 이렇게 하기에는 좀 쉽지 않은 문제들도 좀 존재합니다. 그렇죠. 껌 한 통 사다 주세요 이럴 수는 없는 거고. 네, 그렇군요. 자, 이번에는 도시재생과 함께 전통시장이 확 달라졌다는 그런 것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시죠. 수도권 축산물 유통의 60-70%를 담당하고 있는 이곳, 서울의 푸주간이라 불리는 마장 축산물 시장입니다. 위생적이지 못하고 낙후된 시장이라는 편견 속에 사람들로부터 외면받던 마장 축산물 시장이 새롭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 변화 중 하나가 바로 마장키친의 쿠킹 클래스인데요. 마장키친은 축산물 시장 내 마장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요리 강좌로 수강생들이 시장의 정육점에서 고기를 구매하는 걸로 시작됩니다. 저희 항상 구매하죠. 저지방 1등급 체크 닭살로 1.2kg. 보기만 해도 고기의 질이 아주 좋아 보이는데요. 이 체크의 특징이 좀 안심보다는 쫄깃한 거? 주민들과 상인 간의 거리를 좁히기 위해 시작된 마장키친 쿠킹 클래스. 오늘의 요리는 바로 축산물 시장에서 구입한 질 좋은 소고기로 만드는 소고기 스테이크입니다. 일단 고기 스테이크만 먹는 게 아니라 이런 요리도 이렇게 만들 수 있구나. 또 여기서 사면은 이런 질의 좋은 고기 품질의 음식들을 여기서 또 살 수 있구나라는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상인과 주민 간의 갈등을 최대한 좀 완화하고 서로 상생 모델로 이렇게 또 발전하는 그러한 중심부에 저희가 마장 키친을 다각도로 좀 활용할 계획이고요. 그래서 육류 소비에 대한 새로운 인식도 저희가 제고를 시켰고요. 실질적으로 판매에도 많은 도움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좋은 의도로 개설된 쿠킹 클래스. 수업에 임하는 주부들의 모습도 사뭇 진지해 보이는데요. 마장동 우시장 안에 있는 곳이다 보니까 일석이조인 것 같아요.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요리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장점과 좋은 식재료를 바로 가지고 와서 요리 활동을 하고 먹어볼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좀 투박하게 할 거라서. 감자를 깔고 잘 구워진 소고기와 야채들을 올려주면 오늘의 요리 완성! 마장키친 사업 덕분에 피비린내가 물큰하게 풍기던 마장 축산물 시장에 맛있는 음식 냄새가 진동합니다. 비생적이었지만 지금은 많이 변했다고 많은 분들이 찬성을 우리 시장 분들한테 이렇게 보내주고 계십니다. 중국 관광객분들이 우리 시장을 많이 방문하고 계시고 이런 고기도 있네, 이렇게 싸게 먹을 수도 있네, 우리 시장을 찾아오면은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고 싸게 먹고 갈 수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2013년 서울 미래유산으로 등재된 마장 축산물 시장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될 그날을 기대해봅니다. 네, 마장 축산물 시장 하면은 오랫동안 그 수도권에 축산물 유통을 해오던 아주 대표적인 그런 시장이죠. 사실 뭐 위생하고 경관에 낙후 문제가 있었던 곳인데 최근에 또 여기 많은 변화가 생기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시작은 한 1958년도에 사실은 이 우시장으로 출발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의 부죽간, 사실은 수도권에 있는 축산물 유통의 거의 한 60% 이상을 장악할 정도로 상당히 잘 알려진 시장입니다. 네. 근데 문제는 이것들을 하다 보니까 이제 악취나 소위 말해서 위생 미간의 문제가 좀 발생하게 되었고, 이걸 정부나 이제 지자체가 시설을 좀 바꾸고 상인들이 나서서 매일 청소를 하고 이런 악취나 위생을 신경 쓰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예전과는 다르게 상당히 깔끔한 시장으로 변모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지난해부터 도시 재생 사업을 통해서 마산 축산물 시장이 고객들한테 깨끗하고 새로운 이미지를 이렇게 주고 있는데 그 마장 키친. 예, 말 그대로 마장동의 부엌이 되겠죠. 예, 그래서 마장동의 부엌이라는 게 왜 생겼냐 하면은 좀 더 지역 주민들한테 친근하게, 그다음에 지역 주민의 부엌으로서 그 공간을 지역 주민들한테 대여하기도 하고, 이걸 통해서 지역 주민의 인식을 좀 바꾸고 좀 지역 주민한테 가까이 다가가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그 도시 재생 사업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요, 도시 재생 사업에 대해서 쉽게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세요. 예, 우리가 도시가 생기고 또 하나 보면은 도시가 확대되면서 구도심은 공동화되고 신도시 중심으로 확산되어 갔죠. 그러면서 기존의 구도심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재생할 수 없을까에 대한 고민에서 탄생한 게 바로 도시재생 사업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도시재생 사업이 기존의 재개발이나 재건축하고 다른 부분은 뭐냐면은, 기존의 재개발이나 재건축은 물리적인 건물만 바꾸는 작업이죠. 근데 도시재생은 도시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물리적인 환경도 바뀌어야 되지만은 여기에 사회적인 부분이나 또는 경제적인 부분들도 같이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도시 재생 사업을 통해서 전통 시장을 활성화한 사례들 많이 갖고 계시죠? 네, 예. 소개를 좀 해주세요. 그 대표적인 사례 중에 하나, 강주 대인 예술시장을 들 수 있겠습니다. 광주요? 예. 그러니까 우리 대인시장은 강주의 대표적인 시장입니다만 옛날 구도심에 위치했기 때문에 좀 이게 쇠퇴되고 선렴화되는 이런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강주 동구의 도시재생 사업과 좀 연계해서 예술가들이나 창작자들이 본인의 예술 작품들을 시장에 갖고 와서 선을 보이고, 또 시장 내의 빈 점포에 예술가들이 입점해서 새롭게 탈바꿈해서 이게 주말에 야시장이 열리고 시장이 열리는 해 하루에 10,000명 이상이 찾아오는 뭐 이런 시장으로 탈바꿈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사실 시장이 뭐 예술과 문화가
존재하는 곳이니까 예. 아주 자연스러운 어떤 진화라는 그런 그렇습니다. 생각이 좀 드네요. 예. 자, 이런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서 시장이 좀 더 나아질까란 문제에 대해서 시장 상인들의 입장도 좀 이렇게 나눠질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반대하는 상인들의 입장도 또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반대하는 경우에 가장 큰 이유는 시장이 활성화되고 시장에 고객이 많이 붐비게 되면은 장사가 잘 되는 만큼 임대료도 올라가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네. 그러죠. 소위 말해가지고 상권이 활성화되면서 기존 상인들은 쫓겨나고 이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다 보니까 정부나 지자체나 어떤 상권 활성화 사업이나 이런 도시재생 사업을 할 때 사실은 건물주와의 임대료 상승에 대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상생 협약을 맺고 하기도 하는 사례들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네네. 정말 이런 부작용에 대한 해결책이 빨리 좀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마지막으로 이 전통시장의 혁신으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들 정리를 좀 해주실까요? 예. 첫 번째가 우리 고객 만족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고객 만족이라는 거는 단순하게 서비스를 잘하고 인사를 잘한다가 아니고 고객의 문제를 찾아내서 이 문제를 해결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고객의 눈으로 고객의 관점에서 내 시장과 내 문제를 보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를 통해서 고객의 숨겨져 있는 문제나 나와 있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우리 전통시장도 관심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네. 네, 오늘 전통시장의 그 의식 혁신에 대해서 김용한 박사님으로부터 아주 귀한 말씀 귀에 쏙쏙 들어오게 잘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돈이 되는 비법 꿀단지 않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